이전 시간에 치질의 종류를 훑어봤는데 그중 최악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는 정말 피해야 합니다. 바로 금이 생길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수술 영상들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 이유를 당장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치질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복습을 하자면 치질과 직간접적으로 가장 흔한 병명이 6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치액, 치루, 치열, 항문농양, 항문소양증, 모소낭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자세하게 이야기할 만한 자료들이 많지는 않아서 기회가 된다면 차차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소낭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문소양증으로 그곳이 점점 가렵거나 따가워지다가 조금씩 찢어지거나 하면서 치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외치액이 생기고 내치액이 심해지면 치루와 연관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 적과의 동침을 10여 년 이상 함께 오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치루 수술 영상들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왜 가장 악몽 같은 치질이 치루인지 그 이유를 당장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초음파, MRI를 한다고 해도 이 거미줄 같은 치루의 복잡한 농양 통로들은 어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미 치루를 진단받을 정도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새롭게 통로가 발견되기도 하고 연결된 곳들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아 원인 부위를 정확하게 공략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비교적 수술하기 쉬운 표피낭이나 모소낭들의 배농, 즉 고름을 짜내는 것을 보면 보기와는 달리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고작 여드름 정도를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하지만 표피낭류는 말 그대로 피부 겉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염 여부와 별도로 그 낭까지 뽑아내는데 비교적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치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원인인 낭, 이 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너무 깊이 있거나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들을 보면 거짓말을 조금 더 못해서 거의 후벼 파는 수준이기 때문에 관략근의 보호나 손상 방지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 치질이 의심된다면 근처의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요? 초기에. 치루가 가장 악질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 위험성. 치루는 치료 중에도 새로운 통로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서 세균과 이물질이 쌓이면서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합병증 발생. 치루가 악화되면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 농양, 관략근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 치루는 항문 주위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항문 주변의 피부가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찾기 힘든 원인. 치루는 항문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재발 가능성. 원인을 완벽히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의 최신 수술법에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통적인 수술법에 비해 더 빠른 회복, 더 낮은 재발률, 그리고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다 떠나서 관략근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실근 때문이지요. 그리고 각 수술 방법별 회복 기간은 수술의 복잡성,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사후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항문 내부와 외부 관략근 사이 공간에 접근하여 치료 통로를 찾고 묶어서 폐쇄합니다. 이 수술은 관략근을 보존하면서 치루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증과 회복 기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후
2주 이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에는 대략 4주에서 6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치료 통로를 소작하고 폐쇄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저 섬유를 치료 통로에 삽입하여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통로를 밀봉합니다. 이 방법은 덜 침습적이고 관략근 손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회복 기간이 짧아서 환자는 수술 후 1주 내에서 일상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대략 2주에서 4주 사이입니다. 비디오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사용하여 치료 통로를 정확하게 탐색하고 치료하는 최소 침습적인 방법입니다. 이 수술법은 치료의 내부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며 관략근을 보존하면서 통로를 폐쇄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대략 2주에서 4주 사이입니다. 환자는 수술 후 며칠 이내에 가벼운 일상 활동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약간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복 기간은 예상치일 뿐이며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마다 나이, 연령, 건강 상태 그리고 사후 관리에 따라 회복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회복 기간과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요? 초기에. 치료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기는 하지만 치료가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은 아닙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치료는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치료가 의심된다면 지금처럼 인터넷을 뒤지지만 마시고 반드시 꼭 전문 의사와 상담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변실금이라는 엄청난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꼭이요. 아시죠? 그곳의 불편함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생겨나지 않고 조금씩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앞으로 좀 더 부분적으로 깊게 파고들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야 이 작은 채널을 다시 찾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